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과 함께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게코의 마켓캡 모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캇은 전쟁과 전쟁에 관한 루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석유와 전쟁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위원들이 산 주식들입니다. 그 주식의 티커들이고 상승한 거는 80%에서 10% 다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국방과 에너지를 포함한 침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원회 소속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식들은 작년 11월부터 시장에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기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3을 넘어서 8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인플레이션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과거에 보면 6번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 2008년도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전쟁 6.25가 있었고 제일 큰 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자, 가장 높았을 때 2차 대전 때가 20%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슈퍼에 가면 20%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7%대죠. 자, 과연 연준에서 20%까지 1년 안에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유명한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케빈 오리어리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알트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팀들이 모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요 프로젝트 중에 어느 것이 성공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리어리는 이더리움, 솔라나, 헬리움, 아발란체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점은 어느 것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그들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팀이고 그들을 만나본다면 모두 20대의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의 반대론자였고 비즈니스 거물인 케빈 오리어리는 현재 수백만 달러의 포트폴리오 중에 20%가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말했던 전체 포트폴리오의 7%가 암호화폐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에 비해서 13%나 증가해서 이제는 자신의 5분의 1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그리고 기타 미국 의원들과의 만나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논의한 오리어리는 이 암호화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채택되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위험에 처하고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촉구했다고 알려졌고 지금 미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보다 덜 발전해 있으며 금융 서비스의 세계를 이끌 초기 산업이 너무 뒤져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CEO 안톨리 야베코는 USDT 서클사의 CEO 제레미 알레어와 인터뷰에서 솔라나의 지표들이 이더리움 경쟁자들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1일 활성자 사용수가 이더리움, 폴라곤 매틱 같은 다른 스마트 계약폼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솔라나는 2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1일 활성자 사용자도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폴리곤 및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 사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언젠가는 솔라나가 1억 명의 사용자가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매틱의 설립자 산딥 네이왈은 이더리움이 3세대 인터넷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널호스트 스캇 멜코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왈은 플랫폼이 분산화되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하는 인터넷 버전인 웹3를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웹3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간이 이더리움 또는 레이어 1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며 99.999%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매틱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진화하는 방식과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떻게 탈중앙화 프로토콜로 진화했는지,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이미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레이어 1이 이더리움처럼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폴리곤 매틱의 창립자는 이더리움의 속도와 비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경쟁업체와 달리 분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뷰테리는 확장성보다는 보안과 탈중앙화를 우선시한 것은 잘한 것이며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이려면 보안과 탈중앙화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더리움보다 더 확장 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레이어 1은 결국 분산화 규모를 작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더리움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폴리곤 창립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매튜 호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크립토월드 인터뷰에서 호건은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진정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모든 규제기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지만 지금껏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간 속에서 암호화폐라는 신생 산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일종의 신호였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명령이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명확성 부족을 결국 해결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긴 랠리를 가능케 한다고 믿고 암호화폐에 대한 진정한 규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 보며 지금 그 신호의 순간이며 적어도 올해와 잠재적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강세장을 위한 발판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트위터 CEO이자 스퀘어의 잭 도시는 트위터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이 출시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갑 제품에는 지문 센서 장치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럭사는 지난 여름에 지갑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모바일 앱 모두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 측면에서 자신의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프로젝트에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에 지문 센서 데이터가 추가될 것이라고 하며 지갑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지갑을 잠금, 해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나 시드 문구가 보통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증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문 센서 데이터가 제공하는 보안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은 숫자의 조작보다는 훨씬 적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문 센서 데이터는 하드웨어 장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액세스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블락사는 이 비트코인 지갑을 스마트폰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